아, 옛날에 북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겨울밤에 얇은 얼음 위를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참, 걷는다고 하기보단 힘겹게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등에는 흰 포대기로 감긴 사람이 엎여 있었어요. 그건 여자였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뒤에서는 외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 포대기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제발 날 놓고 가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대 안 돼. 죽어도 같이 죽는다. 포대기 안에서 흐느낌이 들렸어요. 남자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어요.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그래도 나아갔어요. 글쎄,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이 추운 밤에 강을 건너는 걸까요? 엎인 여자는 또 누구고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북쪽 작은 마을의 낡은 집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방 안에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는 28살, 여자는 26살이었죠. 남자가 밥그릇을 들고 침대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여자의 입에 가져다 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간신히 움직여 받아먹었어요. 손은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밥을 삼키고 여자가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남자가 다시 밥을 뜨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배고프지? 조금 더 먹어.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못 먹겠다는 뜻이었죠. 남자는 그릇을 내려놓고 여자의 이맛담을 닦아주었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진혁이었어요. 평범한 북쪽 사람이었죠.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여자의 이름은 수연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걸을 수 있었고 6개월 전엔 손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개만 돌릴 수 있을 뿐이었죠. 병 이름은 정확히 몰랐어요. 다만 신경이 조금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반신부터 시작된 마비가 상체까지 왔고 손가락이 안 움직인 지 석 달 됐어요. 진혁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가 설거지하며 창밖을 봤어요. 다른 집들에서 아침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 집만은 달랐어요. 오후에 진혁은 수연을 업고 병원으로 갔어요. 수연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병 때문에 살이 빠졌으니까.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진혁이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의사가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 병은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진혁은 알아들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수연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수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인생을 낭비하게 해서 미안해요. 진혁이 수연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인생이야. 당신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밤에 진혁은 부엌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70이 넘은 나이로 허리가 굽고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휘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에게 아들은 전부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들 하나로 살아왔으니까. 아들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착했는지. 하지만 지금 며느리는 죽어가고 아들은 매일 울었어요. 어머니도 울었어요. 아들의 눈물이 더 아팠으니까. 다음 날 진혁은 수연을 돌봤어요.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혔어요. 수연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으로 봤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오후에 어머니가 수연을 돌보는 동안 진혁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해가 기울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이 잠들어 있었어요. 진혁은 옆에 누워 손을 쥐었어요. 이대로면 수연은 죽어요. 길어야 6개월. 무언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엔 방법이 없었어요. 진혁은 눈을 감고 잠들었어요. 아직 몰랐어요. 며칠 후 의사가 속삭일 말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4일이 지났어요. 진혁은 수연을 업고 병원으로 갔어요. 정기 검진이었죠.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혁은 물었어요. 정말 방법 없나요? 의사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남쪽에선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던데. 하지만 그냥 들은 얘기야. 진혁의 심장이 멎을 듯 했어요. 그곳은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쪽에 방법이 있다. 하지만 모든 걸 버려야 해요. 특히 어머니를.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접고 계셨어요. 느리고 아프게.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수연의 숨소리가 약해졌어요. 진혁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어요. 별은 국경을 넘는데 사람은 왜 갇혀 있을까? 며칠 후 수연의 상태가 나빠졌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저녁에 수연이 불렀어요. 여보, 진혁이 귀를 가까이 댔어요. 당신 행복하게 살아요. 진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지. 수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 없이 다시 시작해요. 진혁이 손을 잡았어요. 그런 소리 마. 수연은 눈물만 흘렸어요. 진혁은 마당에 나와 주먹을 쥐었어요. 남쪽에 가면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해. 탈북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방으로 돌아가다 어머니 방 앞에서 멈췄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도 잠 못 이루셨어요. 진혁은 누워 눈을 감았지만 수연과 어머니 얼굴이 교차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며 보냈어요. 어느 아침 수연을 씻기며 닦아주었어요. 수연이 말하고 싶어 했지만 안 됐어요. 진혁은 알았어요. 자신을 놓아주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오후에 마을 끝까지 걸었어요. 산 너머에 선이 있었어요. 넘으면 수연을 살릴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두 사람 눈 감고 있었어요. 진혁은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준 분, 수연은 살아가는 이유. 밤에 천장을 봤어요. 수연이 깨어나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 서로 보며 울었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수연 상태가 나빠지니까. 선택의 때가 왔어요. 일주일 후 진혁은 수척해졌어요. 밤마다 못 자고 안 먹었어요. 어머니는 묻지 않고 지켜보셨어요. 저녁에 수연이 몇 숟가락밖에 못 먹었어요. 삼키기 힘들었어요. 진혁이 닦아주자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셨어요. 진혁이 다가가 대신했어요. 어머니 손이 부어 있었어요. 아프실 텐데 내색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밥 안 먹구나. 진혁이 거짓말했지만 어머니는 아셨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수연의 얼굴을 닦아주셨어요. 수연이 눈물 흘렸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딸 아프지?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미안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잘못이 있니? 진혁이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그건 사랑 때문이란다. 어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밤에 진혁은 수연을 재웠어요. 어머니 방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진혁은 무너졌어요. 모두 아팠어요. 다음날 어머니가 아침 준비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가서 수연 봐라. 어머니 얼굴도 수척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넌 착한 아들이야. 너무 착해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엄마가 없었으면 자유로울 텐데. 진혁이 손을 잡았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오후에 수연열이 올랐어요. 둘이 밤새 돌봤어요. 수연이 헛소리하며 진혁을 불렀어요. 여기 있어. 새벽에 열이 내렸어요. 어머니가 진혁을 봤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밤에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아들의 고민을 아셨어요.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어머니는 결심하셨어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지만 굳혔어요. 내일 말할 거예요. 가라고, 행복하라고. 아침에 어머니가 정성스레 밥을 차리셨어요. 진혁이 먹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앉아있거라.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어요. 엄마 말 들어다오.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엄마는 이미 나이 많아. 너 하나로 살았어. 너가 전부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이 아이 키우며 산다고 생각했어. 내가 잘하는 게 엄마 기쁨이었어.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었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었어. 수연이 데려왔을 때 좋았어. 우리 아들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너무 괴로워 보이구나. 밤마다 못 자고 안 먹고 엄마가 괴로워. 진혁이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어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알아. 내 고민이 뭔지, 수연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에요. 엄마도 알아.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못 가요.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어머니가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왜냐면 내가 행복하면 충분하거든. 진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안 돼요. 어머니가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해라. 행복해져라. 진혁이 통곡했어요. 어머니도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어머니가 흰 포대기를 가져오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업었던 거란다. 진혁이 포대기를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밤에 수연을 돌봤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방 앞에서 무릎 꿇고 절 올렸어요. 결정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이틀 후 떠나기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평소처럼 지냈어요. 밤마다 짐 챙겼어요. 최소한으로. 저녁에 서로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네, 너도.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창밖이 어두웠어요. 수연을 깨웠어요. 가야 해. 너 살릴 곳으로.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어머니가 가라고 하셨어. 수연이 울었어요. 진혁은 포대기로 업고 묶었어요. 어머니 방 앞에서 절 올렸어요. 문 너머 흐느낌이 들렸어요.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산으로 향했어요. 수연이 가벼웠어요.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 살아서 돌아올 거야. 산길을 올랐어요. 진혁은 길을 알았어요. 1시간쯤 산 중턱에 순찰 불빛이 보였어요. 숨어 기다렸어요. 지나갔어요. 국경 철책선에 느슨한 곳을 잘랐어요. 통과했어요. 지뢰구역이었지만 정확히 걸었어요. 뒤에서 추격 소리가 들켰어요. 총성이 울렸어요. 진혁은 뛰었어요. 수연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대기가 완벽했어요.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추격대가 소리쳤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다. 맞아요. 경호원이었어요. 훈련이 몸에 배었어요. 추격을 따돌렸어요. 수연이 놀랐어요. 예전에 군에 있었어. 동굴에서 쉬었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 동이 트기 전 나섰어요. 낮에 숨었어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수연이 손을 잡았어요. 저녁에 다시 걸어 평지에 임진강이 보였어요. 얼음이 얇았어요. 건널 수 있어요? 건너야 해. 나를 내려놔요. 진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라고 하셨어. 당신 없이 어떡해? 죽어도 같이. 포대기를 더 단단히 묶었어요. 어머니 포대기가 지켜줄 거야. 한 걸음 내디뎠어요. 얼음이 버텼어요. 조심해요. 걱정 마. 계속 걸었어요. 앞만 보고. 진혁이 눈을 떴어요. 병원이에요. 순찰대가 발견했어요. 수연은 옆방에. 의사가 말했어요. 저체온증이 심했지만 살아요. 아내는 상태 심각하지만 기적적으로 포대기가 지켜줬다고 중얼거리셨어요. 어머니 이야기하시고 진혁이 울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수연을 봤어요. 우리 살았어. 나을 수 있대. 수연이 울었어요. 어머니는 모르겠어. 행복하게 살아야 해. 석 달 후 수연 수술 성공했어요. 재활 도왔어요. 6개월 후 일어섰어요. 1년 후 혼자 걸었어요.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회사에서 정직원 됐어요. 어머니 생각나. 매일 포대기 글씨를 읽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대. 수연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힘내라고. 2년 후 아기가 생겼어요. 딸 은혜. 포대기로 업었어요. 언덕에서 북쪽 향해 절 올렸어요. 어머니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 손 흔드는 듯. 매일 어머니 생각하며 살았어요.
언젠가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사랑은 가슴 속에서. 아이고 여러분, 이 나이 되니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지네요. 건강 챙기시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그게 제일입니다.